한 1억 5천 정도 빚을 졌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 사채까지 써가면서 하다가 죽을 똥 살 똥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제가 좀 힘들거든요. 제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이유는 가족을 위해서인데 정작 가족한테 이렇게 소홀히 한다는 게 앞뒤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이세요? 네. 아, 안녕하십니까. 잠깐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슈퍼마켓을 운영한 지 15년 차 되었고요. 46살 박동주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동안이신데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떤? 동네 중형 슈퍼마켓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공산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야채, 청과, 정육, 수산까지 모든 걸 판매하고 있고요. 지금 매장은 180평 정도 되고요. 오다 보니까 주변에 마트가 꽤 있더라고요. 엄청 많습니다. 어렵지 않으세요?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슈퍼마켓이 보기에는 평수도 크고 안에 물건도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손님도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면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든데 슈퍼마켓도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 따로 뭐 사입을 나가시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 반열시장에서 새벽에 가서 네. 경매를 봐서 물건을 사입해 옵니다. 저는 요거 신청한 계기가 세상에는 잘된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은 죽을 똥 살 똥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이든 또는 제 능력 부족이든 어렵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보여드렸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네. 제가 좀 힘들거든요. 지금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좀 어떻게 어려우신지.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주위에 슈퍼마켓이 최근에 여기 밑에 보면은 6,000평짜리 식자재 마트가 하나 오픈을 했어요. 6,000평이요? 예, 정말 커요. 요게 바로 옆에 생기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뭐 저기랑 경쟁을 하려고 저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은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주위 여건과 운 그런 것도 많이 따라줘야 된다. 대신 아무리 힘들더라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뭐 우리 다 같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시대에 열심히 한번 해보자. 저 6,000평짜리면은 네. 저런 거 도대체 어떤 분들이 차리는 거예요? 요 바로 위에 3평짜리 마트가 바로 있어요. 바로 위에. 3,000평짜리요? 아, 300평. 요 300평짜리? 바로 위에 보여요. 고마트 사장입니다. 건설업 하신대요. 건설업을 하시면서 슈퍼마켓을 시작을 했는데 장사가 잘 되시다 보니까 여기저기 마트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힘듭니다 진짜. 요거 맞나요? 60개? 40개. 방금 뭐 하시는 거예요? 공병력. 슈퍼마켓은 네. 손님들이 빈 공병을 가져오시면은 돈으로 환불해 드리거든요. 병값이 얼마죠? 소주는 100원, 맥주는 130원이고요. 공병 모으면은 돈이 됩니다. 모으셔가지고 슈퍼마켓에 갖다 주시기 바래요. 받으시면은 마트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공병을 받으면은 마트는 주류업체가 이제 술을 가지고 오면요. 네. 주류업체 공병을 도로 실어 보내요. 슈퍼마켓에는 좀 혜택이 있나요? 한 병당 5원인가? 저희가 소주가 공병이 100원이죠? 네. 그럼 저희가 체인한테 그 공병을 보내면 105원 정도 돌려줍니다. 우리는 5원 정도 이익을 받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겹살 몇 g요? 사장님 걸음이 너무 빠르신데 원래 빠르신가요? 예, 좀 빨라요. 제가 이걸 시작하기 전에는 100kg 정도 됐었거든요.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살이 쪽 빠졌어요. 지금 몇 킬로세요? 78 정도? 그거 20kg 넘게 빠지셨네요? 20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요즘 고기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금대지요. 장난 아닙니다. 마트에서도 마진이 적나요? 마트와 정육의 관계는요, 보통은 마트가 직접 정육을 안 하고요, 코너를 줍니다. 마트는 수수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마트 고기가 비싼 경우가 좀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직영으로, 저희는 직영이거든요. 미끼 상품이 되죠. 들어온 가격에서 그대로 붙여가지고 그냥 판매를 하는 거예요. 199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다른 데 가보시면은 아무리 싸도 3,500원 정도예요. 그래서 일부러 좀 여기 샤브샤브를 안 두시고 사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저희도 코너 수소 코너를 드렸는데 마침 수소 코너 사장님이 건강상 이제 못하겠다고 하셨고, 그러면은 저에게 기술을 좀 가르쳐 달라, 한 6개월 동안 배우고 그래서 제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마트를 하려고 하면은 일단 사장은 다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특수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마트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사장이 정 안 되면 닭이라도 칼을 잡아야죠. 되게 마트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뭐 매출이나 순익 정도
공개 가능하실까요? 원래 저희가 이제 요 밑에 마트가 생기기 전에는 월 매출이 3억 정도 됐어요. 저거 생기고 지금 매출은 한 1억 8천, 1억 7천 이렇습니다. 반절로 떨어졌네요. 반 조금 안 되게 떨어졌죠. 네. 이 정도 되면은 이렇게 사람을 쫙 줄여가지고 네. 아주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야 거의 운영 자체만 가능할 정도로. 단위 자체가 크니까 네. 그래서 남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마트는 고정 지출이 많아요.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 월세도 많이 나가야 되고 전기세, 배달 차량 운행비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약 한 3,500?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에요. 마트가 보통 15% 정도 마진을 보거든요. 1억을 팔면 한 1,500만 정도, 2억을 팔면 한 3천만 정도. 저희 마트가 1억 8천 정도 보니까 3천 조금 안 되게 남아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한 3,500 정도 나갑니까? 숨만 쉬고 산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좀 더 올려야 되잖아요. 계속 경쟁을 해 나가는 거죠. 이제 저기가 생긴 지가 불과 6, 7개월밖에 안 지났거든요. 네. 저게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내만 힘든 건 아니거든요.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슈퍼가 다 힘들어요. 결국 여기서 도태돼서 나가 떨어지는 데는 나가 떨어질 거예요. 네. 어차피 시장이라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럼 나가 떨어지면 그 시장들은 다시 나머지 가격들로 재분배가 되겠죠.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아남게 되는 거고 도태된 사람들은 도태돼 가지고 폐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도태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버티는 중입니다. 버티려면 나름대로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일단 지출을 줄여야 되겠죠. 현재 고객들한테 충성 고객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배달, 다른 마트는 5만 원 이상 배달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 마트는 2만 원 이상은 무조건 배달합니다. 가격 전부 다 직영으로 다 바꿔가지고 원가에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가격으로 경쟁력을 갖추고요. 야채, 청과 신선도, 그 다음에 친절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경쟁력을 갖춰가지고 지금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중이고요. 살아남아야죠. 이 마트를 오픈하시려고 결심하신 계기가 있나요? 기존에는 마트를 조그만 걸 했었는데 이제 마트 하시는 분들은 다들 욕심이 향후에는 좀 더 큰 거를 다들 그래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지인분께서 이 마트를 하셨었는데 여기를? 예, 하셨어요. 이제 이 마트가 이렇게 잘 되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기존에. 이걸 이제 팔려고 내놨다 이렇게 하시길래 그러면은 남 주지 말고 나를 달라. 그때도 가진 게 별로 없었어요. 지금 당장은 사장님한테 줄 수는 없지만은 사장님이 나한테 주신다면은 기필코 살아남아가지고 갚아드리겠다 해가지고 이거 시작하고 2년 만에 그걸 다 갚았습니다. 얼마에 인수받으신 거예요? 2억에 인수 받았습니다. 2억이요? 생각보다는 저렴하게 저렴했죠. 받아왔네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이자 하나도 안 받고 네. 그냥 주신 거예요.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그 사장님이. 그 전에는 뭐 롯데 제가 영업사원을 했어요. 영업사원? 예. 롯데 제가 영업사원 하면서 슈퍼의 꿈을 키웠죠. 제가 슈퍼도 여러 개 했고 매점도 했어요. 울산에 문수야구장 매점을 했어요. 네. 슈퍼도 돈을 좀 벌긴 했지만 매점으로도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런 돈이 모여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진짜 신불까지 갔다가 롯데제가 있으면서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옛날에는 제가 영업사원들은 빚을 많이 졌어요. 왜요? 회사가 밀어내요. 물건을 무조건 가지고 가서 팔아온나 안 팔아오면 너 죽인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강압을 그래요? 합니다. 그러면은 영업사원은 그 물건을 두고 와서 무조건 팔아야 되잖아요. 원래 가격이 1,000원이면은 800원, 700원, 600원이라도 팔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 적자를 보고서라도? 적자를 보고서라도. 그럼 영업사원은 그걸 빚으로 떠안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영업사원 하면서 한 1억 5천 정도 빚을 졌었어요. 그렇게 해서?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 사채까지 써가면서 하다가 강제로 이렇게 그거 들어오고 그걸 갖다가 네. 와이프한테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빚을 졌다. 한 번만 살려달라. 이제 처갓집에서 내 빚을 다 갚아주고 그리고 영업사원 한 1, 2년 더 하면서 슈퍼마켓을 시작하고 그럼 빚을 청산하시고 영업사원을 좀 더 하신 거예요? 원래 하고 싶었던 슈퍼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영업사원 그 1, 2년 동안 더 하면서 슈퍼마켓 자리를 알아봤죠. 무서운 곳이네요, 거기. 지금은 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이제 2년 만에 이 빚을 갚으셨잖아요. 근데 네. 시기상 빚 갚자마자 코로나 터진 거 아니에요? 거의 그랬어요. 솔직히 코로나 터졌을 때 처음 며칠간은 좋았어요. 사재기 현상이라고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막 카트에다가 막 라면 막 우와 막 산더미 같이 싣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는 저희도 라면이 없어가 못 팔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요? 네, 딱 한 4일, 5일? 그러고 나서는 뭐 끝장났죠. 뭐 우리가 24시간 하는데 24시간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매출이 뚝뚝 떨어지죠.
지금은 영업 다시 재개하셨어요? 24시간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인력이 안 구해집니다.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일자리가 다 있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필수 인력은 있어야 되니까 현재도 2분 정도 구하고 있어요. 지금 한 달 보름이 지났는데 아무도 안 오세요. 아 그래요? 밤에 카운터를 지키실 분하고 마트 전체를 운영하실 분 2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안 구해져요. 그리고 혹시 사람이 구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도 이제 24시간 하지 말라 했다가 잠깐 24시간 또 다시 풀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24시간 하다가 24시간 안 하면은 기존에 일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퇴사 처리해야 되는데 또 풀려가지고 다시 구하려고 하는데 또 구한다? 잘 안 구해지죠. 그렇죠. 네,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24시간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겠구나.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24시간. 아르바이트생으로는 운영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요즘에 아르바이트와 직접 일하신 분들의 임금차가 거의 없어요. 인건비가 상당하겠군요. 네, 임금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인건비 얼마나 나오세요? 약 한 1,000만 정도. 이거는 180평 슈퍼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세요. 너무 막 적게 들어가니까. 다른 마트들은 기본 한 2,400 정도 들어가는데 저도 오픈했을 때는 인건비만 한 3,000 정도 들어갔으니까요. 네. 그럼 그만큼 사장님이 엄청 바쁜 거네요. 그렇죠. 제가 많이 바쁩니다. 되게 일찍 출근하시고 되게 늦게 퇴근하시던데. 7시에 일어나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야채 첨가를 다 떼오고 다 진열하고 수산 세팅하고 정육 세팅하고 물건 검수하고 받고 정신없이 일을 합니다. 하다 보면 또 이제 밤 되고 미비했던 일들 뭐 사무적인 일들 다 끝마치고 발주 적고 주문하고 청소하고 그래서 밤 12시까지 일하고 이제 새벽 1시나 2시쯤 자고 또 다시 아침 7시 일어나고 무한반복입니다. 쉬는 날 없으세요? 없습니다. 안 쉬어요? 안 쉽니다. 유일하게 쉬는 날 명절 때 당일날. 설날, 추석. 그렇죠. 이거 돈가스용 고기인가요? 아니요. 요거는 이제 칼집 목살 양념구이인데요. 양념도 직접 하시는 건가요? 기본 베이스는 기성품을 쓰는데요. 거기에다가 기타 여러 가지 몇 가지 품목을 첨가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맛을 올리죠. 요리도 할 줄 아시는 건가요? 고글 요리라고 하면 좀 부끄러운데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자녀분들이랑 시간도 못 보내고 가족들이랑 시간을 못 보내는데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안 서운해 하시나요? 좀 서운해 하겠죠. 기본적으로 아무리 상황이 이렇더라도 좀 더 가치 있는 시간을 늘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네. 저녁밥을 먹고 6시에서 7시 그 시간에는 집이 바로 옆이니까 애들이랑 운동도 좀 하고 1시간이지만은 네. 그 1시간 좀 알차게 잠깐이라도 시간을 가집니다. 아무래도 자영업이 좋은 게 뭐겠어요. 손님 좀 별로 없네 싶으면 저녁 시간대 애들아 내돈다 우리 통닭이라도 한 마리 먹자 하면서 통닭 한 마리 먹으러 가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애들이 아빠를 많이 좋아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저기 카운터에 있어요. 와이프가 나야 뭐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애들은 아무리 내가 그렇게 시간을 내려고 해도 쉽게 1시간, 2시간밖에 없으니까 두 분 다 지금 여기 와 계시면 아이들 학교 시간에는 어떻게 하세요? 애들이 그냥 집에 와가지고 이제 뭐 숙제 있으면 숙제하고 뭐 할 거 있으면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이유는 가족을 위해서인데 정작 가족한테 이렇게 소홀히 한다는 게 앞뒤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여기 진열 제품이 엄청 많잖아요. 네. 진열하시는 세팅법이 있나요? 뭐라고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요. 2년은 이래야 뭔가 생겨요. 지금은 몇 월 달이니까 뭘 깔아야 되고 몇 월 달 뭘 깔아야 되고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뭐 정월 대보름 이런 각종 날짜에 맞춰서 구성을 짜고 이쪽 옮기고 저쪽 옮기고 이런 쪽이 대표 상품들이 매대 양 끝에 있는 것. 카운터 바로 옆에 이런 꼭 간식거리들이 있는데 충동 구매. 손님들은 슈퍼마켓 오면은 내가 저 슈퍼마켓에 무엇을 사러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품목이 한두 가지 있어요. 그 품목들은 매장 앞쪽에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맨 안쪽에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음료수하고 술입니다. 애들 과자, 초콜릿, 장난감, 소세지 이런 것들은 항상 카운터 옆에 있어요. 그거는 충동 구매예요. 계산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보여. 맛있겠네 하고 하나 집는 거예요. 커도 안 돼요. 한 손에 잡힐 만한 쪼맨한 것들. 요즘에 매실철이거든요. 당금주 하는 철. 요즘이 그래요? 예, 요즘에 당금주 계절이에요. 맨 앞쪽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설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설탕이 그렇죠. 있군요. 여기 있는 것들은 왜 할인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평균 연령대가 한 35에서 38세 층이 굉장히 젊어요. 이런 데는 스파게티면 스파게티 이런 종류를 행사를 하면 잘 나가요. 잘 나갈 만한 것들을 싸게 팔아야 손님 입장에서는 저 집이 가격이 좀 싸더라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바깥에 술이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거 안 훔쳐가나요? 훔쳐가면 절도죠. 한번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의외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슈퍼들은 이제 주민들하고의 그거잖아요. 강하게 못해요. 막 경찰 부르고 그게 안 돼요. 얼마 전에는 또 가슴 아픈 경우가 있었어요. 장애가 있으신 젊은 분이었어요. 남자분이었는데 자주 물건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한번 잡았어. 왜 그러신 했더니 도망을 가신 거예요. 아픈 다리인데도 불구하고 막 뛰어가시더라고. 그 어떻게 또 가서 잡았죠. 이제 상황이 어려우신 거예요. 장애가 있으시고 기저질환이 있으셔가지고 일을 못 하시고 가져간 걸 돈을 달라고 했더니 네. 자기가 지금 한 달에 60만 정도를 국가에서 받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월세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얼마다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에 얼마를 주면은 자기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무릎 꿇고 한 번만 살려달라. 한 달에 얼마씩만 갖다 주면 안 되겠냐 그러시더라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사람을 자주 대하다 보면 이 사람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그분 진짜 진실인 거야. 너무 삶이 힘든 거야 그 사람. 네.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손 꼭 붙잡고 내가 있는 그 되는데 한두 가지는 도와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보내드렸어요. 마트 이야기 들으니까 또 새롭네요. 어떤 마음으로 좀 촬영하셨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 소비자들도 우리 자영업하는 사람들 참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좀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촬영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이 시간은 어느 한순간의 짧은 순간일 뿐이에요. 이것도 지나면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그때를 잘 이겨냈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이 순간을 버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